안녕하세요. 오빠가 알려주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직장에 취직하시거나 사업을 하셔서 본인이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지인들을 통해서나 혹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보험 설계사분들을 한 번씩은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 판매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원래 재무상담, 재무설계를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재무상담이나 재무설계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각 개인별로 재무 상태를, 그 사람의 재무 상태를 분석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 사람이 가진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얼마만 교육을 받고 보험 설계 업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또 이제 회사에서 영업 압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재무 상담보다는 보험 판매에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 재무 설계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무 설계사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의 재무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 다음에 경영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하려면 재무제표라는 걸 보잖아요. 재무제표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이게 어떤 건지 말씀드리면,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회사가 현금성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부동산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설비들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자산 현황을 보여주고, 단기 부채, 장기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채 상황을 보여주고, 그러면 자본은 얼마나 있는지, 이 전반적인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말 그대로 손익이에요. 회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용해서 본인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재무 상태표 잠깐 쓰겠습니다. 손익표. 이 재무상태표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무상태는 아까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네모를 한번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셔서 반으로 나누시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이 등식이 있는데, 알아두셔야 될 등식이 있는데, 자산이란 거는 부채 더하기 자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이제 자산, 본인의 자산을 쓰시면 되는 거고, 오른쪽에는 부채.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 되는 겁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니까 당연히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겠죠. 그래서 자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현금, 주식, 채권, 보험, 아파트, 전세금,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 투자, 자동차, 여러 가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현금화될 수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부채에는 모기지론이나 신용대출, 차량 할부금, 카드값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그 통장에 보니까 현금이 2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주식 계좌에 보니까 주식이 300만 원어치가 있습니다. 보험은 그 보험 해약할 때 받게 되는 금액을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지금까지 낸 수령액하고 지금 당장 해지했을 때 얼마를 받을까 확인해 보니까 1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죠. 그리고 또 퇴직금이 있을 거잖아요. 퇴직금이
2천만 원 된다. 만약에 지금 제가 퇴사를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도 이제 본인이 타셨으니까 가격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를 팔았을 때 받게 되는 금액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걸 잘 모르시면 예를 들어 자차 보험을 드시잖아요. 그럼 자동차 종류와 연식에 따라서 차량 가치가 나오거든요. 그 금액을 써주셔도 됩니다. 제가 일단 1,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제가 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5억이다. 그리고 또 오피스텔 투자를 해서 오피스텔도 한 채 가지고 있다. 오피스텔은 예를 들어 이렇게 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총 자산은 여기서 계를 한번 해보면, 이거 제가 미리 계산한 거예요. 계산이 빠른 게 아니고 6억 5천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은 6억 5천이 되는 겁니다. 이제 부채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그 갚아야 될 카드 값이, 신용카드 값이 100만 원이 있어요. 카드값 100만 원. 그리고 보험 대출 중에 보험 자기가 가입하면 보험 그 가입한 금액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보험 대출 받은 금액이 예를 들어 400만 원. 그 다음에 신용 대출 받은 금액이 1000만 원. 그리고 자동차를 샀으니까 제가 일시불로 안 샀으면은 자동차 할부금을 갚아야겠죠. 자동차 할부금 갚을 게 전체 그 할부금 남은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량 할부금 이게 1000만 원이 남았다고 이렇게 쳐보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샀으니까 당연히 뭐 모기지론 담보대출을 받아서 샀겠죠. 아파트 담보대출이 3억을 받았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샀잖아요. 오피스텔도 대출을 받아서 샀다고 하면 똑같이 뭐 담보대출이겠죠. 이거를 6천만 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제 부채 총계는 얼마가 될까요? 3억 8,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6억 5천에서 3억 8,500만 원을 빼면 제 자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빼시면 자본은 2억 6,500만 원이 나옵니다. 제가 자산만 봐서는 6억 이상 있네 이렇지만 실제로 갚아야 될 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진 그 돈의 가치를 따지면 저는 2억 6,500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뺐을 때 뭔가 남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자산에서 부채를 뺐는데 마이너스가 난다 그러면 지금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큰 거잖아요. 이거를 소위 말하는 자본 잠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만약 개인이 자본 잠식 상태라 그러면 이거는 재정 상태가 상당히 불안하시고 머지않아 뭐 개인 파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무 상태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산이 얼마가 되는지,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자본은 얼마가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손익계산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손익계산서는 뭐 1년 단위로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월급, 뭐 월세, 그 다음에 각종 그 비용 내는 거는 다 월별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개인 손익계산서는 그 월 기준으로 만듭니다. 월 기준, 매월 기준. 이것도 상자를 이렇게 그리시고 나눠주세요. 간단합니다. 이쪽에 본인이 얼마나 버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쓰는지를 쭉 계산 써놓으시면 돼요. 그냥 일상적으로 급여를 받으시잖아요. 급여를 뭐 얼마라고 할까요? 500만원 급여를 받고, 이 급여는 당연히 세후 금액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있으니까 제가 월세를 받겠죠. 월세는 뭐 50만원을 받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기타 이제 다른 수익은 없어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없어요. 그러면은 총 개는 550만원이 되는 거죠.
이제 지출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뭐 교통비 20만원, 그 다음에 휴대폰 사용할 거 아니야. 휴대폰 뭐 10만원, 아파트에 사시니까 관리비 월 20만원, 그 다음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학원비 뭐 50만원, 뭐 기타 쭉 쓰실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생활비라고 쓸게요. 생활비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할까요? 뭐 식비 뭐 기타 등등 쓰는 비용들 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그 주기적으로 갚아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차량 할부금도 있고 지금 담보 대출도 있고 이렇게 대출금이 있으면 당연히 다달이 갚아야 되는 금액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할부금을, 차량 할부금이 있다고 하죠. 할부금 60만원, 그 다음에 대출이자, 아파트 대출이자가 있겠죠. 뭐 대략 3억이니까 110만원 정도 하겠네요. 110만원, 그 다음에 오피스텔 6천만원 대출이 있으니까 오피스텔 대출이자가 또 이것 또한 뭐 30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보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정확히 다 지출의 개는 얼마가 될까요? 개는 500만원 나오죠. 그러면은 소득 550만원을 벌어서 월 500만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본인의 수익은 50만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개인이 한번 만들어 보면 뭐가 좋냐 하면 시간이 갈수록 자본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즉 시간이 갈수록 본인이 부자가 될지 가난해질지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하면 수입보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수입이 소득이 지출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매달 50만원씩 남는다는 거죠. 그럼 이 50만원을 가지고 부채를 갚던가 아니면 투자를 하던가 해서 계속 이 자본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부채를 갚으면 그 부채가 줄어드니까 자본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거고, 투자를 하면 자산이 늘어나니까 자본이 또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자본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자본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게 플러스 50만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50만원, 마이너스 100만원이에요. 이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모자른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산을 팔든가 아니면은 대출을 더 받아서 이 모자란 돈을 메워야겠죠. 그러면은 점점 자본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자본 잠식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경제적 목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10억 모으기라든가 아니면은 50세 은퇴하기, 다양한 목표가 있으실 수 있는데 이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떻게 하면 쉽게 본인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현재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